안녕하십니까. 통사주 명리TV 사주실관. 오늘은 어쩌다 내 팔자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실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토 일주 사주인데요. 우선 그 곤명사주입니다. 제가 사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신, 개해, 기축, 개유, 명절을 가진 여자분 사주입니다. 우선 일주가 중요하니까 일주 일간 기토의 성질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무는 양이지만 기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을 나타나고, 그다음에 좀 보수적인 좀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적이고, 또 땅이니까 또 받아들이는 거를 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깔로는 이제 황색, 또 환절기를 뜻하고, 또 방향으로는 중앙 토를 나타나죠. 맛은 단맛이요. 이제 오장육부로는 비장, 위장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 곡식으로는 또 쌀을 또 토로 보기도 하네요. 또 토는 좀 또 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토의 강직한 성질이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수하고 또 순박한 그러한 대부분의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게 기토의 특징입니다. 성향으로는 이제 중형지도, 또 토는 또 보수적이죠. 땅은 잘 안 바뀌죠. 우리가 그 청간론을 볼 때는 이게 기와 지를 항상 연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토가 나타내는 기토가 나타내는 기의 특성, 또 질의 특성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봐야 됩니다. 꼭 토는 땅이다. 이러한 그 단편적인 그 해석은 가지고는 그 감정이 관법에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향으로는 이제 중형지도 그랬죠. 또 물상으로는 이제 문저목답이 되고, 꽃밭 이런 작은 땅을 나타내죠. 무토는 이제 큰 땅을 나타나지만 이제 기토는 좀 이렇게 꽃밭 같은 작은 거. 그러나 이제 또 사주 천간에도 기가 두 개 있으면 또 합쳐져서 큰 또 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덧붙일 거는 기토의 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적당한 물이 필요하고, 또 그 토양에 나무가 자라려면 또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되겠죠. 문종 옥탑이 되려는 조건은 반드시 이제 기토가 문종 옥탑은 아니고 문종 옥탑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적당한 물과 또 적당한 햇빛이 같이 깃들어줘야 그 토양에서는 곡식이 아주 잘 자라서 기토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또 기토를 가지신 분이 이제 부동산, 종교, 교육 쪽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고, 또 격이 잘 이루어지면 그쪽 또 직업으로도 잘 맞다고 봅니다. 이제 기토 일간 사주의 그 긍정적인 성향과 이제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사주가 이제 청하다, 그야말로 이제 아름다움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좀 고지식하게 뭐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죠. 좀 원리 원칙, 좀 그다음에 신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믿음을 중시하죠. 아까 신이라고 그랬죠. 토가 또 배려 마음이 있고, 모성의 기질이 있고, 토는 뭘 길러내죠. 또 뭐든지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이제 토는 또 우리 십천간에 토가 십천간이나 십이지지나 중간중간 변한 시기에 토가 들어 있죠. 진술충미, 중립적인 그런 또 성향이 있고, 안정과 또 평화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뭡니까? 토가 좀 안정돼 있죠. 제일 거짓말을 안 하고. 그래서 사주가 이제 청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정적인 이제 탁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개성이 좀 없죠. 줏대가 좀 없다 그럴까요? 좀 뭐하게 얘기하면 또 이중적인 성격. 토양이 비가 오면 좀 질었다가 또 개면 또 했다가,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 속을 알 수가 있나요? 그렇듯이 과묵한 대신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의심이 좀 강한 편이 있죠. 능글맞고 보수적이고, 또 자기 고집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기토 일간의 그 부정적인 성향, 사주가 아름답지 않고 탁 했을 때 나타나는 기토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선 기토가 적천수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제가 원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토 비습, 중정 축장, 불수 목성, 불의 수강, 화소 화해, 금다 금광, 약요 물왕, 의조 의방. 제가 이제 그 명조풀이를 하면서 이 고전을 꼭 말씀드린 이유가, 원칙을 배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변이 되고 공부가 됐을 때는 이제 되쓰기 되려면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해서 매번 제가 적천수의 그 청관론, 또 궁통보감의 조우론, 그런 걸 올려드리니까 자주 읽어보셔서 각 청관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꼭 숙지를 해야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아주 다양한 관법에 다양한 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기토는 비습하고 중종을 지키며 안으로 축장하기 때문에 목이 왕성한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수가 광분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가 적으면 화를 가려버리고 금이 많으면 금을 빛내고, 만약 만물이 왕성하면 생주할 것은 생주하고 방주할 것은 방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천간에 비해서는 아주 그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토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의 네 가지의 그 토는 아주 다른 천간보다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 내용도 보면 다른 그 천간은 뭐 희기의 조건이 뚜렷하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뭐 목이 왕성해도 근심하지 않고, 수가 또 많아도 또 다 받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화가 적으면 화를 또 가려버리고, 금이 많으면 또 금을 빛내고, 만물이 왕성하면 또 생주하고 방주하고 방주한다. 그러니까 토는 토의 성질이 그렇죠. 길러낼 것은 길러내고, 또 벅차면 또 버리고, 아주 그 기기묘묘하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그 기토나 무토의 성질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궁통보감은 또 궁통보감은 그 아주 조우론의 그 조우론 간법에 좀 탁월하다 그랬죠. 그럼 해월의 기토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볼까요? 삼동 기토는 습한 진흙이 차게 얼었으므로 병화의 따뜻함이 아니면 생기가 없으니 병화를 취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간목을 참작하여 쓰며 무토와 계수는 쓰지 않는다. 오직 척여울에는 임수가 왕하니 무토를 취하여 그것을 제지하고, 토국수 나머지는 모두 병화를 쓰는데 다만 정화는 언 것을 녹이고 추위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일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같은 불이라도 정화는 이제 큰 불이겠죠. 그러나 한겨울에 뭐 자그마한 촛불이나 빛 이런 거 갖고, 자그마한 빛 갖고는 그 언 땅을 못 녹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월의 기토 땅은 병화를 쓴다라고 궁통보감의 조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딱 맞는 그 정답은 아니고, 또 옆에 뭐가 있느냐도 좀 틀려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 응용해서 사주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명지,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오면은 이제 쭉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 제가 순서를 정하고 또 푸는 방법에 대해서 깊숙이는 많이는 시간상 못 풀고 아주 간단한 짚어줄 것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풀어드려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나올 건 거의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내담자의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은 또 세밀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주를 이제 실관하는데 이제 사주의 특징과 강약, 청탁이 어떤지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죠. 격국도 이제 우선 파악하고요. 격국이 뭐라 그랬죠? 격국을 봄으로써 사주가 청하고 탕하고는 격국하고는 상관이 없죠. 격국은 이제 격국이 이루어졌으면 높은 그야말로 좀 격이 우리가 말하는 격이 있는 명조인지 그 사람이라 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판가름이 이제 격국이죠. 또 이제 격국을 하면 또 직업을 좀 볼 수 있고 그분의 그 사회성을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간판이라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격국을 잡아보는 그 원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격국은 그 월령에서 잡는다 그랬죠. 팔자가 8글자든 해월의 지장간에 뭐가 있나요? 지장을 열어보면 무갑임이 있는데 이게 투출된 게 뭐가 있나요? 무토가 천간에 있고 그 다음에 갑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해월에 있네요. 그러나 이제 무토도 있고 임수가 있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되겠죠? 여기보다는 정기가 아주 강한 임수로 격국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임수가 뭡니까? 토의 극이죠. 그러면 토국소 재성이죠. 재성인데 이제 투출하는 것까지는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근이 있나 봐야죠. 뿌리가 바로 그 동주에 해가 있죠. 또 저 금수가 또 상신이 되고요. 그래서 금수도 있고 상신도 있고 또 뿌리도 있고 성격이 됐다고 격국의 성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제격. 그 격국은 8정격, 10정격 뭐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격으로 수많은 특별격이 있는데 우선 뭐 8정격 또는 뭐 10정격 그러니까 걸록격, 뭐 양이격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8정격만 알아도 많은 그 사주를 풀 수 있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 이제 8정격 때 이제 편제격, 다른 거는 이제 그 정인편인 정제편제를 정편을 나누지만 이거는 그냥 제격 이렇게 봅니다. 그 원전 자평진전 원전에 보면 그래서 편제격의 특징이 뭐죠? 사업가 기질이 있죠. 재성이니까. 상신은 이제 금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생수 이제 금이 상신이 없으면 그게 격이 안 이루어지죠. 또 용신은 어떻습니까? 용신은 제가 4가지 정도 조후, 억부, 통약, 통관, 병약용신 4가지 정도만 알아도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우론을 봐도 되겠죠. 해월의 기토가 아까 너무너무 추운 이 삼동, 아까 그 조운의 궁통복에 나왔듯이 삼동 계절의 기토, 거기다 아주 상당히 차갑죠.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고요. 병화가 천간에 없다고 뭐 용신을 그렇게는 않겠죠. 이제 병화운이 오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사주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간의 이제 천간 지지 특성을 한번 볼까요? 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재성이 2개나 있고 이제 그 비견이 연주에 또 있죠. 그리고 무게 화가 또 돼서 또 화가 또 화생토하는 그러한 천간의 모습을 보이네요. 지지에 이제 형충파의 형살 뭐 12운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유적 금극이 3합이 보이죠. 그리고는 특별한 거는 뭐 인신 사이가 있는데 그 만약에 해와 신 사이에 빠진 사원년이 온다든지 또 인년이 오면은 그 뭐 또 사충이나 뭐 이런 그러한 또 신살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국을 이루어서 또 수가 더 왕해지는 삼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간명지를 할 때 이제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줄 게 이제 여자는 이제 남편, 재물, 자식, 건강 또 뭐 이런 기타를 좀 읽어주면 되겠죠. 제가 그 소위 그 박도사님 그 간명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면은 아주 이런 식으로 잘 그 이제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 간명지를 잘 작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쭉 풀어주면
좀 내담자도 상당 부분을 많이 모르는 부분도 알기 때문에 좀 좋아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권명의 그 우선 중요한 그 이제 육친인 부부 남편궁이죠. 애정궁. 기토의 그 남편이 뭐죠? 목이죠. 근데 목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간도 없고 지지도 없고 지장간 한번 보면은 월지에 간목이 있네요. 좀 지장간에 숨어 있죠. 그럼 어떻게 보죠? 좀 남편운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죠. 대운에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참고적으로 대운에서 이제 그런 모기 운이 왔을 때는 그 해당 년 10년이나 20년은 그분 남자하고는 뭐 좀 인연이 있어도 그게 끝나면 바로 또 인연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남편이 시박한 걸 알 수 있고 이런 그 직업운으로는 이제 유통, 음식, 이제 수가 강하니까 영업, 교육적인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재물운이 뭐죠? 재물이 토국수 이제 수지요. 수가 너무 또 많아요. 그 돈이 제가 많다고 또 많은 게 돈이 많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안 그렇죠. 균형과 조화 또 말씀드리죠. 세상은 조화와 균형이 모든 걸 이루어져야 슬기로운 아름다운 굴곡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수가 또 너무 제가 많으니까 없는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또 우리가 간법할 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도 그것이 없는 일만 못하는 그러한 관법을 또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많아서 없는 거와 못하다. 그러니까 돈은 생기되 그냥 나가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떨까요? 지지에 이제 자식금이 토생금, 신금과 유금이 있어서 자식은 있겠죠. 또 이제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병을 딱 보면 수가 아까 많죠. 수는 뭐죠? 신장, 방광. 이런 분들은 신강방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 건강운을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의사처럼 말씀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늘 걱정이 되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게 좋지. 잘못하면 의료법에 적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운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살아가면서 조심할 사항을 또 얘기해 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물 관계, 또 남자 관계, 남자가 연이 아주 박하니 예를 들어서 정을 준다든지 하면 또 그러한 또 삶의 괴로움을 또 그만큼 당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참작하고 남자를 사귀든지 또 결혼을 하든지 운이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조심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여덟 글자는 그렇게 이제 천간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대운이 중요한데 어떻게 흘렀을까요? 대운이 이제 무토가 이제 여자니까 역행이죠. 해부터 이제 역행하면 술유, 신, 미, 오사, 진 이렇게 흘렀죠. 초년 우리가 성장 모든 인격이 완성 시기에 이제 13세부터 30세까지는 기신 금이 왔죠. 금이 아주 왕하게 왔습니다.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좋은 시절이 아니었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화운으로 흘러서 좀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분의 이제 특징은 그 유수의 그 남편하고 대기업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별교 중인 상태에 있는 그 현존하는 사주입니다. 그 자식은 아까 말씀드린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고요. 자식은 잘 커가고 뻔하게 자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명학과 운명론 한번 명학가들은 어떻게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당대의 그 명학과 3인방 위철리 선생, 설하고 선생, 원수산 선생
위칠리 선생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그 모 재벌 총수께서도 매년 상담을 받았다고. 위철리 선생은 그 아주 엘리트 출신의 그 명학가이죠. 중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그 엘리트 역술가라고 할까요? 당대의 그 위철리 선생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살신성인하여 태산처럼 중한 죽음이 있고 좁은 소견의 자살로 마감하는 새털처럼 가벼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운에 가로막혀 큰 뜻을 실하지 못하고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이가 있고 명성과 부를 얻고 또는 자녀가 모두 자립하고 복과 수가 온전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혹은 반신불수로 오랜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 호색하여 단명하거나 풍류에 빠져 죽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자초하는 이도 있다. 더구나 천재나 인재 혹은 정치나 전쟁으로 인하여 집단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정말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 명을 평하면서 생사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위철리 선생은 그 운명에 대해서 비록을 하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사주팔자라는 게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또도 의심을 한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왕 살아가는 게 앞길을 알고 살아가는 거와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우리가 뭐 여행을 가면서 지도를 가져가는 사람과 안 가져가는 사람, 또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지참하는 사람, 또 그냥 무작정 비가 안 오나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과의 삶은 틀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나 알고 가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와 이렇게 좀 많은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뭐 생사를 또 평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내담자가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분이 언제까지 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위험한 답변을 만든다면 저는 위험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우리 그 역술가들은 구업을 쌓는 업이라 하지요. 이 구업도 나중에 죄가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구업을 우리는 항상 쌓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자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달라라는 저의 나름의 마음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구업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출처는 여기 나온 대로 제가 출처에서 말씀을 따와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주간법,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저의 슬로건입니다. 지금까지 사주 상담가 연천이었습니다. 대단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